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오늘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뉴스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늘 그렇듯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계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발달한 세상은 대체 어떻길래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의 목적과 이 기술이 가져올 혜택들을 알게 되면 사실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이라고 쳐볼게요. 최근에 화두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름, 더위죠. 온도계 폭발할 것 같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이런 외부 온도계나 집안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정보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 보안 시스템 있겠죠. 뭐 경보 울리는 세콤 같은 거. 그런 기기에서 집 주인이 집 안에 있다. 집 주인의 위치 정보가 집 안에 있을 때 에어컨이 그 두 정보를 모아서 집 안에 집 주인이 있고 집 온도가 너무 높다라는 걸 들었을 때 에어컨이 알아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온도와 외부 온도를 측정하는 기계와 그리고 내부에 집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위치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에어컨이 켜지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에어컨에 달려있는 온도계 센서에만 반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집주인이 그냥 집에 들어서 리모컨으로 켜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거 두 번째가 있죠. 누진세. 에어컨이 오래 틀고 있으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정보를 모아보니까 이 전기를 하루 전기량을 체크하는 계측기가 정보를 모아보니까 특정 전기를 사용하고 나면 이 집 주인이 에어컨을 끄더라고요.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구간이 되면, 즉 늘 집주인이 에어컨을 끄던 사용량이 되면 이 정보를 에어컨이 받아서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즉 외부의 다른 컴퓨터로부터 정보를 수신받아서 에어컨이 꺼지게 되는 거죠.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사물들 간의 컴퓨터 간의 통신을 통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인데, 사물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차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컴퓨터는 주인의 자동차가 집 근처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위치 정보를 받고요. 어느 정도 다가왔을 때 항상 집주인이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스피커를 켜고 음악을 켜는 일이었다면, 이 스피커가 알아서 자동차의 위치 정보가 가까워졌을 때 스피커가 음량을 높이고 항상 틀던 음악을 켤 수도 있고요. 또는 집주인이 집에 오자마자 하는 일이 냉장고의 냉장실을 열고 음료수를 마시는, 즉 자동차가 집 근처에서 선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냉장고 냉장실 문이 항상 열리더라 라는 정보를 통해서 자동차가 근처에 왔을 때 냉장실의 온도를 좀 더 낮춰놓는, 주인이 좀 더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아침 시간에 항상 목욕을 마치고, 즉 목욕물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자동차가 좀 이따 시동을 걸고 출근을 하더라라는 정보가 있다면, 아침 시간에 욕조에 달려있는 컴퓨터가 목욕을 다 마쳤다라는 정보를 보내면 자동차는 알아서 시동을 걸고 에어컨이나 또는 겨울에는 난방을 틀어놓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모든 사물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 컴퓨터 간의 통신을 통해서 서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의 요체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각각 달린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기계들 간의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단히 정의를 해보면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사물들 간의 통신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인데요. 이 유기적이라는 단어는 간단히 알아보면 기계나 이런 것처럼이 아니라 생물체처럼 구성 요소의 각 부분이 우리 혈액과 피, 심장, 간 이런 것처럼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육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단백질을 먹으면 내장기관에서는 그 단백질을 근육을 소모한 쪽으로 보내는 것처럼 서로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유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제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 유기적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다시 설명되는 이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미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의 필요 요소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컴퓨터 기술의 발달이겠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이 가능할지를 보려면 전자레인지, 욕조,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뿐만 아니라 정수기, 우리 책상, 의자, 모든 것들에 컴퓨터가 달릴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각 환경에 맞는 컴퓨터들이 충분히 발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컴퓨터, 즉 사물들이 대화를 하려면 인터넷 환경이 필요하죠. 즉 인터넷이 잘 되는지,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인터넷 쓰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분리돼서 기계들이 대화하는 창구는 다른 주파수에서 또 서로 통신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주파수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혹시 주파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신 관련한 기술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기계들 간의 대화를 누군가 엿들을 수 있게 되면 사물인터넷의 기술을 해킹할 수 있게 되면이라는 뜻이죠.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모든 정보가 다 새어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개인과 행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인터넷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이 보안 기술들도 발전이 필요하고요. 보안 기술을 쥐고 있는 업체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서버 기술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일맥상통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 기술이죠. 자, 결국 이 사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사람의 삶을 좀 더 편하게 돕는다, 아니면 좀 더 혁신적인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라는, 기계들이 유기적으로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 기술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앞으로도 핵심적으로 발전과 적용되어야 될 기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사물들 간의 대화가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점 사항인 거고요.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주거 공간에서 냉장고나 전자레인지가 대화하느냐, 아니면 산업에서는 공장 기계와 물류창고가 대화하느냐, 이런 차이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물들 간의 대화가 됨으로써 보다 많은 서비스들도 가능해지겠죠. 우리들이 살면서 누적된 정보를 공장이나 물류창고에서 받아감으로써 언제 어디로 배달하면 되는지라든지 어떤 A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지까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물 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에서 나올 때는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